안녕하세요. 훈이삼촌의 영화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 영화는 마약왕입니다. 감독은 우민호 감독이고요. 배우는 송강호, 배두나, 김대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평점은 네티즌 평점이 7점이에요. 우민호 감독의 작품으로서는 2015년 대박 900만 정도의 관객을 몰았던 이병헌 주연의 내부자들이죠. 모히또 가서 뭐 한잔하자 이게 유행이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감독님의 이 다음 작품 이 마약왕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저도 나름 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내부자라는 영화도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 영화도 이제 송강호 주연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기대를 했어요. 연기나 이런 거 부분에서 많이 이제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일단 영화를 보게 되면 이게 떠오르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송강호가 이제 이두식으로 나오죠. 두식이라는 이두삼이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가 이제 뭐 다 알 거예요. 이게 이제 저 일본에다가 이제 한국에다 이제 마약 공장 짓고 일본에다 파는 거죠. 브랜드를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마약 이름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놓고 그 마약 봉지에다 찍어놓고서 일본에다 엄청 팔아요. 품질이 좋다 보니까 이제 없어서 못 파는 아주 그냥 마약 분야에서는 가장 탑 그런 물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자 이제 남게 되죠. 그 대저택에서 자기가 그 마약을 팔면서 부와 명성을 얻게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산업 수출 그걸로 공로를 해가지고 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마약으로 번 돈을 탈세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식품업계 이런 걸 쪽으로 위장을 해서 국가적으로 이제 많은 공을 세우는 이제 사람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죠. 그 나중에 저택에 그 CCTV 화면을 여러 개 띄워요. 그 스카페이스라는 영화처럼요. 그러니까 그 스카페이스 영화에서 그 알파치노가 나오죠. 그 스카페이스라는 영화니까 마지막에 그 알파치노 집으로 막 이제 킬러들이 오죠. 그래서 이제 M16을 막 쏘면서 막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것에 약간의 오마주적인 성격의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도. 그러면 송강호와 알파치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마약왕으로 보게 되면 알파치노와 빠질 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연기력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그 정도의 혼신의 연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마약왕이라는 영화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전에서의 마약, 독전이라는 영화 보면 그 마약에 막 빠져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조진웅이 이런 거 김지혁이라는 많이 하는데 그 모습이 연기를 정말 잘했잖아요. 보면은 진짜 막 그 마약에 막 빠져든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이제 송강호 역시도 여기 이제 마약을 이제 복용하게 되고 환각 상태의 연기를 보입니다. 나중에 그 마약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거의 미친 사람 같이 보이죠. 이제 환각 상태에 막 빠지는 그 연기가, 그러니까 독전에서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오버스럽으면서도 더 광기 있는 모습이라면, 이번에 송강호라는 배우가 했던 이 마약왕에서의 마약 환각 상태의 연기는 자연스러워. 튀진 않고 정말 다큐멘터리처럼 리얼이 좀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 정말 마약을 복용했나봐. 마약하시는 분인가봐 할 정도로 그게 그런 모습들, 헛소리를 한다든지 눈동자라든지 아니면 행동이라든지 이상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마약을 복용하고 연기를 한 것이 아닐까 할 정도의 느낌이 들죠. 저야 마약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분히 들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영화가 마치 그 16부작 드라마를 갖다가 한 2시간으로 함축한 것 같아서 뭔가 많이 편집되어서 잘려나간 느낌이 든다. 부분이 아닌 감독판 무삭제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생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집이 돼서 잘려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호흡이 좀 짧아요.
그래서 막 호라락 막 파노라마 갑자기 휙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게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조정석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검사로 나오죠. 그러니까 송강호를 잡는 그 이두삼이를 잡는 검사 역으로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잘 빠졌어. 그러니까 깔끔한 느낌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좀 그 송강호하고의 그 잡는 그 어떤 연기에서 이게 좀 이게 어떤 더 이렇게 냉혈하고 더 좀 카리스마 대결에서 좀 뭔가 이게 밀리질 말아야 되는데 조금 조정석이란 배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이 르와르적인 부분에서는 하고는 느낌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베두나 역시 그 판프판탈적인 어떻게 보면 이 정계나 모든 것을 흔드는 그런 그 마담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타짜에서의 김혜수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뭐라고 너무 그 눈에서 그 선한 눈 왕방울만한 눈에서 그런 그 판파탈적인 부분들이 좀 적었다. 그래서 조금 조정석이라는 배우와 베두나라는 배우가 약간 이 영화하고는 조금 좀 어울리지가 않았나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영화가 이제 우리가 늘 봐왔던 그리고 예상되는 스토리입니다. 그쵸? 마약을 해. 그 막 처음엔 해. 막 뭐 가족을 위해서 뭐 돈 되는 건 다 하려고 그러죠. 그때 이제 뭐 70년대 뭐 참 먹고 살기 힘들 때니까 막 새마을 운동 막 하고 뭐 잘 살아보세가 할 때니까. 그러니까 뭐 마약이 됐든 뭐가 됐든 돈이 된다는 건 다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 그러니까 국제 시장이나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뭐 하는 거 뭐 범죄와의 뭐 전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죽을 고비 뭐 고생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제 그 마약을 막 해서 그게 막 승승장구 잘 이제 막 잘 돌아가서 잘 팔리고 잘해서 뭐 돈이 막 들어오고 권력을 누리고 뭐 세력을 키우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나죠. 막 이렇게 막 호화스럽게 갑자기 막 살기 시작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주인공이 죽거나 망하거나 뭐 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뭐 아니면 이제 뭐 범죄자로서 잡히거나 뭐 누구를 배신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봤던 르와르적인 장르의 모습들이었는데 이 영화도 그렇게 그닥 달리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결말이 안 좋죠. 다 뻔한 거야. 마약 왕이라 그래서 와 왕이니까 와 이게 아니야. 결국엔 그 마약 왕만큼 또 그 사람이 받는 슬픔과 좌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왕국에서 자택에 혼자만 남어. 결국에는 그 모든 뭐 것들이 뭐 자기의 야욕과 야망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그 자기의 그 왕국을 만들지만 결국엔 그 왕국에 다 떠나고 혼자 남은 거야. 그 마약에 쩌든 본인 혼자만 남는 거죠.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지내는 거지 거기에. 그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할 건 없어요. 영화적으로 보면은 그 전에 뭐 스카페이스도 그렇고 그런 이런 루아르적인 영화들이 뭐 많은 부분들이 우리 느끼게 했고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뭐가 이 영화를 특별하게 그나마 했냐면 송강호란 배우가 있었기에 이 영화가 저는 정말 다른 배우가 있었더라면 이 영화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근데 송강호란 배우가 있었기에 이 기본 룰에 충실한 루아르적인 영화가 특별하지 않았나. 왜냐면 그의 연기가 정말 변화무쌍하거든요. 뭐 초반에 아니면 중반 때 또 마약으로 인해서 권세를 누리고 잘 나갈 때의 모습 또 그 마약으로 인해서 서서히 정권이 교체되고 그 자기를 DB를 봐줬던 정치인들이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그리고 자기 상황이 어려울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암살해도 죽여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른 캐릭터가 돼버리는 거야. 완전히 다 바뀌어요. 그 눈빛이나 또 그 정말 이 캐릭터 안에 있는 이두삼이라는 그 캐릭터가 그냥 송강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배우다. 그래서 송강호라는 배우의
연기만으로도 이 영화는 본전을 일단 뽑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죠. 이 영화를 보는 거죠. 그냥 다른 배우에서 마야왕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뭐 그렇게 이슈가 되는 영화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여기 보면은 국가는 범죄자, 세상은 왕이라 불렀다. 뭐 마야왕 이두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캐릭터가 이제 송강호라는 배우가 했고요. 일본의 뽕 팔문 그게 바로 애국인기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약도 수출하면 애국이 되고 1970년 대한민국 하급 밀수업자였던 이두삼은 우연히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가 마약 제조와 유통 사업에 본능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서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뛰어난 눈썰미, 빠른 위기 대처 능력, 신이 내린 손재주로 단숨에 마약업을 장악한 이두삼은 사업적인 수완이 뛰어난 로비스트 김정아 배두나죠. 합류하면서 그가 만든 마약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달게 되면서 마침내 이두삼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백색 황금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근데 한편 마약으로 인해 세상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승승장구하는 이두삼을 주시하는 한 사람 김인구, 조종석 검사죠. 잡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본 자료에 언급된 영화의 스토리 일체는 1970년대 대한민국에 실제로 일어난 수많은 마약 유통 사건을 모티브로 창작된 것이죠.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을 밝힌다고 영화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마약 사범들 많았고요. 그래서 막 그때 한참 진짜 뭐 마약으로 인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약이 이렇게 유통이 막 자유롭지가 않죠. 그러니까 배우 송강호는 마약왕을 선택한 이유는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마약 범죄에 국한하거나 미화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가 낳은 괴물 같은 인물을 통해 우리가 지내왔던 한 시대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이두삼의 인생의 새움치마와 희로애락이 대한민국 1970년대사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나리오였다. 동시에 새롭고 도발적이고 매력적인 영화다라고 마약왕의 적극 추천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70년대를 집약한 인물로 변신한 베테랑 배우로서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송강호는 마약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입장에서 형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어떻게 제대로 표현할지가 숙제이자 난제였다라고 말합니다. 촬영 당시의 고민을 설명했으며 시대를 담고 있는 인물 이두삼에 관해 관객들이 친근하게 느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한 우민호 감독, 동료 배우들과의 호흡이 파격적인 캐릭터 탄생에 공을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배우 송강호와 내부자들의 우민호 감독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마약왕은 조정석, 배두나 외에도 김대명, 김소진, 이희준, 조우진 등 매력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캐스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대감은 바로 시대를 풍미했던 마약왕과 그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것이죠. 1972년부터 1980년대 봄까지 독재 정권의 혼란 속에 있었던 대한민국, 그 속에 마약으로 백색 황금 시대를 누렸던 이들의 파노라마 같은 삶을 오롯이 담았습니다. 특히 마약왕은 국내 최대 항구 도시 부산을 거점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실제 마약 유통 사건들을 모티브로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고요. 제작진 이미 내부자들이 개봉하던 시점부터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돌입, 철두철미한 사전조사 자료 수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뭐 그 내부자들의 제작팀들이 이제 다시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조명, 음악, 의상까지 그러니까 1970년대 그 시대를 완전히 재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조영욱 음악 감독이네요. 마약왕의 음악에서 관객들이 대중문화가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던 그 시대의 기분을 느끼길 바랬다. 요런 이제 취지로 이제 음악 담당을 하셨네요. 그리고 마약왕은 70년대 팝 음악 역시 다수 활용했고 점차 클래식 음악들이 많이 활용되었고 이러한 구성 조현우 음악 감독은 드라마 몰입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약왕 오늘 제가 봤는데요. 사실은 뭐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후다다닥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훑고 지나간 느낌. 그나마 이제 그 중간중간에 송강호의 연기라든지 그 나중에 이제 그 혼자 저택에 남아서 저기 막 CCTV 화면 여러 개 이렇게 모니터이 돼 있는데 자기 방에 보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엽총에 총알을 넣고 막
개 2마리랑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사가 형사들이랑 그 이제 안 되니까 엽총을 막 쏘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그 정경들 내려와가지고 그 하는 장면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송강호의 어떻게 보면 원맨 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화 제가 보기에는 배우의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영화 한 편으로서 송강호라는 배우의 그 연기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배우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정이라든지 그 대형 스크린에서 그 압도할 만한 그 배우의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진짜 그냥 뭐 하나를 풀어놓은 것 같이 그냥 막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끼, 배우로서의 그 어떤 끼나 그 자기 내재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낸 것 같은, 저는 송강호의 영화였다. 송강호를 위한, 송강호가 만든, 그러니까 송강호를 위한 영화였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의 연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면 마약왕을 보십시오. 송강호라는 배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활활 타오르는 메소드 연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군이 삼촌의 영화 세상 마약왕, 저는 뭐 좀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뭐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내자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보기에는 충분한 영화적인 어떤 뭐 느끼시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마약왕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